나이 지긋한 남자, 장을 보러 나왔다. 허투루 사는 법 없이 이것저것 살피며 꼼꼼하게 따져 산다. 되도록 정량에 맞게 물건을 고르는 그. 반 개? 보통 주부 알뜰함은 저리 가라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장을 보는데 바로 떡볶이 만드는 요리법이다. 양파, 대파. 수레에 그득하게 골라놓은 재료들. 그는 당진의 면천중학교 교장 선생님. 학생들 줄 간식으로 떡볶이를 만들 생각이다. 먹을거리도 꿈도 애들에겐 늘 배부르게 주고 싶은 욕심 많은 교장이다. 면천중학교는 학생 정원이 123명인 작은 시골 학교다. 사춘기의 중학생들, 아직은 친구들과의 장난이 좋은 때다. 왁자지껄 신나는 놀이, 신발을 날리자마자 나무에 걸리고 만다. 이때 구원자처럼 나타나는 교장 선생님. 어디 있어? 여기. 교장선생님 바로 위에요. 내가 다 말했어. 쉽게 신발을 와우. 꺼내주신다. 와, 감사합니다. 그런 방법이. 원리를 생각해, 원리를. 원리를 생각해. 감사합니다. 드디어 구출해냈어. 체육관에선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탁구 실력을 겨루는 김성삼 선생님. 왜 이거 쳐? 왜 이거 치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 이 학교에서는 이상하거나 낯선 풍경이 아니다. 야, 금지금만 금지거리 해라. 정원이 적은 학교이기도 하지만 자주 학생들과 접하면서 웬만한 아이는 눈에 담아두는 김 교장. 김성산 선생님은 2003년 처음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교장이 아니라 늘 학생 곁에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선생님으로서 그의 열정과 신념, 보다 친근하고 따뜻한 교장 선생은 그가 평교사 시절부터 그려온 이미지였다. 학생들하고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좋지. 이 교장실에 혼자 앉아서 사무 보고 있고 명령 내리고 있고 이런 걸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라는 그 직위가 조금 안 된 것처럼 생각되더라고요. 매주 월요일 아침 교무실에는 일주일치 간식이 배달된다. 배달한 주인공 역시 김 교장. 월요일마다 갖고 오시죠. 그럼 선생님들 다 같이 드시는 거고? 네, 다 같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안 드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빨리 살찌잖아요. 이건 안 나갈 거지? 이 잼도 산 거예요?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께서 만드신 잼이에요.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포도 껍질까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요것은 뭐냐면 이제 하지 말아서. 포도 껍질. 그래서 씹히는 맛이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먹고 이래야지. 빵과 교장 선생님표 잼. 작은 정성이지만 교장 선생님의 따뜻함에 선생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 보통 중학교와는 달리 9시까지 불이 환하게 켜진 학교. 김 교장이 이 학교에 부임하고 달라진 모습 중 하나다. 시골학교 특성상 과외나 학원 수업을 받기 힘든 학생들. 집에 돌아가도 공부할 여건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자율학습을 하도록 지도한다. 책을 읽거나 부족한 공부를 하거나 학생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켜야 할 규칙은 조용히 앉아 30분 지내기.
효과가 학업 성적으로 나타나니까 오히려 애들이 더 좋아한다. 야자하는 게 좋아요? 좋죠. 왜요? 그냥 학교에서 하면은 공부하기도 편하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아,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아무래도 정신이 해이해지기 쉽고 그러니까 좀 공부하기 불편하죠. 그렇다고 공부만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풍물반 연습도 주로 저녁에 하는데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공부도 공부지만 김 교장은 학생들이 특기적성을 기르도록 배려한다. 인근 학교에도 이런 특별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 네, 아니 저희 같은 학교는 없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애들끼리 자율적으로 있어서. 그 대도시나 아니면 다른 학교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없어요. 왜요? 네? 왜요? 여기가 사람도 애들도 없고 착하고 좋아요.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도 마냥 친근한 아이들. 교장 선생님은 어떤? 잘생겼어, 핸섬 가이. 아 맞아. 이마도 홈. 교장 선생님이 이마가 홍한 게 멋진 거예요? 네, 그게 매력. 애들 평으론 이마가 휑해서 매력 있는 교장 선생님이 조리실에 나타났다. 멸치 국물도 정성껏 우려내고 김 교장은 요리 중이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혹여나 배고플까 봐 떡볶이를 만드는 김 교장. 어린 시절 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다. 남자가 요리하는 것에 전혀 거부감이 없다. 김성선 선생님은 처음 교장을 시작한 보령 미산중학교 시절부터 요리하는 교장으로 유명했다. 피자며 케이크, 샌드위치, 웬만한 요리는 척척 해낸다. 지난 5월까지는 종종 아이들 간식을 만들었던 김 교장. 교육청에서 간식비가 지급되면서 좀 뜸했었다. 교장이라는 그 자리를 어떤 그 권위로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고, 오히려 이러한 걸 통해서 친근함으로 사랑으로 접근하는 게 권위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학교에 떡볶이 냄새가 퍼지자 애들이 무척 좋아한다. 공부에 엉덩이가 들썩거릴 무렵. 교장 선생님이 직접 만든 떡볶이 덕분에 학생들 표정은 연방 싱글벙글.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한창 크는 나이. 맵고 뜨거워 땀은 좀 나지만 떡볶이가 꿀맛이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어린 제자들과 어울려 떡볶이를 먹는 김 교장. 좋고, 또 떡볶이가 몸에 좋대요? 아니 당근이,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면은 적당한 말을 하면 당근이지 그런다고. 교장 선생님의 썰렁한 농담에 학생들은 피식 웃고 말지만 이렇게 친근한 선생님이 애들에겐 최고다. 맛있다. 썰면도 그렇고. 뭐 나이랑 뭔 상관이에요? 그럼 친근감을 느끼나요? 네. 나이랑 상관없어요. 그거 진짜나? 젊은 시절 2번의 대학 진학 실패. 그 후 직업군인을 다녀온 선생님은 한 회사의 냉동기사로 일하기도 했다.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 30 무렵에 늦깎이 교사로 부임. 음악 교사의 길을 걸었다. 학교 옆 관사에서 생활하는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공주 집으로 온다.
밀린 빨랫감도 가져오고 오랜만에 가족과 만나는 시간이다. 식물원에서 세계 식물원에서. 이남 일녀를 둔 김교장. 가족들이 모두 음악을 한다. 전부 기본적으로 음악은 전부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우리 큰 딸 아이 지혜는 피아노 전공으로 셋째 아들은 바이올린을 옛날에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은 첼로를 배워서 이 셋 모이면은 피아노 삼중주가 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가족이 모두 음악을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은 모두 교사의 길을 간다는 것. 학교에 계실 동안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항상 그 학생들을 먼저 생각을 하셨고요. 정말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아빠가 최선을 다하셨다는 게 저는 그걸 옆에서 보면서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교직 생활하면서 그 애들 아버지의 영향을 저도 간접적으로 많이 받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선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제가 늘 이렇게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저도 교육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공주대 음악과 교수인 아내도 남편의 모습에서 교사의 역할을 배운다. 어려운 아이들인데 아직 어린 교육자 집안으로 아버지 열정에 감탄하고 존경하는 가족들이다. 관악제 있어요. 기간이라 올해까지. 세월이 지나도 빛이 바라지 않는 제자에 대한 그의 애정 때문이 아닐까. 같은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학생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어서 한 20년, 30년 아니면 40년 후에도 머릿속에서 남아있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죠. 출출한 무렵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잼과 빵. 학생의 빵을 슬쩍 빼앗아 먹는 김 교장이다. 피 같은 빵을 교장선생님한테 한 조각 뺏겨가지고 잠 못 자고 그냥 고민할 거 아니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너 네가 진짜 행운아야. 음악을 좋아한 김 교장이 면천중학교에 부임하면서 만든 게 현악부다. 선생은 시골 아이들도 도시 학생 못지않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도록 늘 배려한다. 아이들이 꿈을 꾸는데 장애가 없는 학교로 만들고 싶었다. 습관을 아주 좋은 습관을 잘 들여놓은 학생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지 않나, 인생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학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좋은 습관을 가져라고 10번 말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야지만 습관이 형성되죠.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생님. 다른 학교에는 없는 밤샘 독서를 한 달에 한 번 여는 것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요리 경연대회를 여는 것도 다른 습관을 들이기 위한 김 교장의 노력이다. 학생들이 휠체어를 끌고 거리로 나섰다. 한 달에 2번 아이들은 노인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
좋다. 꽃과 손녀딸 같은 학생 속에 묻힌 어르신들. 노래가 절로 나온다. 이별가를 불러주는 이렇게 젊은이들 만나서 반가워요. 참 엄마 말을 이렇게 끌어안고 댕기니. 그런 모습을 한순간이라도 놓칠세라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김 교장이다. 그가 교사 생활을 할수록 굳어진 신념. 공부도 중요하지만 애들은 인성도 곱게 길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김 교장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그의 품 안에서 자란 제자들만은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여기 꼬리 뜨면 낫겠다. 여기 꼬리 떠뜨면 되겠다. 이런 소중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변하는 학생들을 보는 건 김 교장의 기쁨이다. 봉사활동 오니까 기분이 어때?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와서 더 인상 깊었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은 우리가 습관을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 습관이 되면은 커서도 봉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봉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몇 번이나 여기 왔었지? 저요 꽤 좀 많았어요. 매번 있을 때마다 왔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처음에는 약간 가기가 좀 두려웠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같고. 손 안 놓치네. 마음에 들어보죠? 네, 손녀 삼아야겠네. 네, 손녀 삼아야 되겠어요. 너무 친절히 너무 고맙게 잘해줘서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Gentle is the rain that falls softly on the meadow. 교장실만 맴도는 교장의 모습은 일찍 벗어버렸다. With the melody. Oh, 제자들 곁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꿈과 향기가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다. colors of the rainbow. 좋은 친구처럼 아이들을 훈계 대신 사랑으로 보듬는 그는 아주 특별한 선생님이다. You'll hold me in your arms and say once again you love me. 가을 거지로 한창 바쁜 시골 농번기. 그러나 금산 제원면의 노인회관은 춤과 노랫소리로 떠들썩하다. 금산 보건소 이환예 팀장이 이 마을을 방문하는 날은 늘 잔치 분위기다. 건강에 활력까지 덤으로 얻어가는 마을 어르신들. 그녀의 신나고 특별한 외출 덕분에 금산 어르신들의 건강 지수와 기분 지수는 이상 없다. 아이고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실까? 뭐 무릎발 정상이 아니죠. 맞나? 아이고 관절이 많이 그냥. 아이고 우리 아저씨 또 무릎은 또 왜 이렇게 또 멍든 것 마냥 이게 파라시대? 이거 봐 이거 봐. 이환예 팀장의 따뜻한 말 한마디. 어르신들은 치료를 받기 전에 마음의 위로부터 받는다. 때론 딸같이, 때론 살가운 며느리처럼 어르신들의 푸념도 편하게 들어주는 그. 여기 네 개가 이렇게 4살 아닌 것 같아요. 네 개가? 일을 해서 그래. 아이고 혈액순환이 또 안 통하니까 그래서 침을 맞으면 괜찮을라나. 잘안 되니까. 왜 이렇게 손이 자꾸 제 손.
근데 여가 지금 네 살 아니야. 4살 아니면 어떻게 해? 남살이. 응? 남살이면 뭐 어떻게 남 주야야? 어떻게? 이환예 씨는 금산보건소 한방보건팀장이다. 벌써 24년째 금산군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왔다. 그녀의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 어르신들이 준 선물로 빼곡하다. 주로 손수 기른 농산물이나 밑반찬이 대부분. 네, 많이 가져오세요. 어제도 뭐 김치도 한 통 담아주시고 주로 여기 뇌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물은 그녀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보람이기도 하다. 같이 간다고. 그녀는 외출이 잦다. 노인 인구가 비교적 많은 금산.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방문 치료한다. 마을 구석구석 안 가는 곳 없이 다니는 그녀. 그러다 보니 방문 전용차가 말썽을 부리기도 한다. 일행을 태우기 위해 들린 보건지소. 이환예 팀장 손에 뭔가 들려있다. 정재 씨. 네, 왔어요. 갑시다. 아유, 인권 선생님. 아이고, 잘 있었습니까? 자, 이게 김치야. 깍두기 드셨는데? 조그만 마음 씀씀이로 동료를 배려하는 그녀. 잘 먹겠습니다. 예. 덕분에 가끔씩 잘 얻어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잦은 출장에 피곤하기도 하지만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그녀다. 천천히 가셔요. 천천히. 어르신들만 적적하게 사는 집은 보건소 직원들의 방문을 더 반긴다. 병원 갈 엄두도 못 내고 그저 고통을 참고 있는 어르신들. 그녀가 더 열심히 외출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게 안 살으시죠? 치료도 치료지만 늘 마음의 위로까지 해드리고 싶은 그녀. 힘들고 말이야. 힘들다 소리를 누구기다 다 하겠지. 내 운명이다 하고서 사는 거지. 어르신들과 직접 만나다 보면 그녀가 도울 일이 눈에 띈다. 그래서 그녀는 미용 기술을 배워 머리를 깎아드리기도 한다. 여기 직원한테 머리 기르면 연락하면 제가 와서 깎아드릴게요. 아이고 말해도 고맙다. 내가 대장님 내가 연락해줄게. 여기 제주꾼이요. 머리도 잘 깎고. 노래를 잘해? 노래 불러줄게. 노래도 잘해. 여기는 가수요 가수. 남색 자색의 연분한 울고 불고 빛난 꽃 아름다르게 고운 꽃 사시오 꽃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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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 꽃을 찾았어. 단지 직업으로만 해왔던 일이었다. 그러나 가가 후후 어르신들을 방문하면서 그녀는 노인복지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됐다. 2년 전엔 대덕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어르신들과 자주 만나다 보면 가슴 아픈 일도 겪게 된다. 정을 나누던 분의 부고를 듣는 것. 노인들의 내일은 모른다고 하지만 오늘 건강하게 만났던 분이 예고 없이 돌아가시기도 한다. 사람과의 인연, 늘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그녀는 안타깝다. 또 인정이 그렇게 또 많으셨어요.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꼭 보건소 직원들한테 껌 한 통이라도 손에 쥐어주었던 분이시고 항상 그 말도 예쁘게 하시고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격려도 해주시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그녀는 늘 주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직원이 자주 바뀔 때 처음에 와서 어느 정도 일을 익숙해지려고 하면 자주 바뀌는 거 그럴 때가 힘든 것 같고요. 서로 또 직원들 간의 그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누굴 만나도 늘 반갑게 맞을 준비를 하고 싶은 그녀다.
금산군청 공무원인 남편은 늘 그녀의 빈자리를 잘 채워준다. 결혼한 지도 벌써 24년째. 그녀는 2남 1녀의 엄마이기도 하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늘 성실한 아내. 남편은 그런 아내가 자랑스럽다. 제가 볼 때는 맡은 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금산으로 향하는 출근길. 부부가 호젓하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다. 아이들 문제나 서로의 갈등도 그 시간에 해결한다. 그리고 당신 술 먹고 오면은 그냥 자 조용히 애들한테 자꾸 저기 하지 말고. 어제도 혜연이가 그렇게 하니까 싫어하잖아. 자꾸 말 걸고 필요 이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없으면 술 안 먹어. 생각날 때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지 뭐 내가 술 주정하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해야 되는데 꼭 술 한 잔 들어가면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다가도.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자연을 봐봐. 단풍. 내가 할 얘기가 없어서 정말. 단풍 구경 갈 것도 없어. 이게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뭐 얼마나 좋아. 남들은 단풍 구경 가고 뭐 하는데 우리는 출퇴근하면서. 낙천적인 남편 덕분에 부부싸움은 늘 시시하게 끝난다. 올해 나이 20년 넘게 건강 지킴이로 지낸 그녀.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이 일이 좋다. 센치하게 또 노래를 좀 좋아하니까 노래를 좀 부르고 갈 때가 많거든요. 차 안에서 마음껏. 근데 남편 있으면 노래가 잘 안 되니까 노래를 못 불러서도 그렇고 좀 같이 출퇴근하는 게 좋으면서도 그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금산에서 태어나 금산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금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그녀에겐 모두 친정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다. 이른 아침부터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 옷차림도 평소와 다르게 산뜻하게 차려입으셨다. 오늘은 보건소 한방 건강대학 소풍 가는 날. 오셨어요. 네, 일찍 오셨네요. 9시까지 오랬는가? 9시 반까지 오랬는가? 깜빡했지. 깜빡했어. 또 잊어버렸어. 아픈 곳도 잠시 잊으신 어르신들. 소풍 가는 마음에 어린아이처럼 한껏 들떴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이런 분위기에 그녀의 노래가 빠질 수 없다. 우리 한번 춤을 춰보자. 늘 환하고 유쾌한 그녀.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참 몸매니 얼굴이니 노래 잘하는 것보다도 모든 거를 아주 그냥 100점이에요. 그냥 상냥하고 그냥 그렇게 예의 바르고 참 좋더라고요. 무척 나이 잡수신 분들을 같이 이렇게 모시고 뭐이든지 하려니까 힘드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거를 다 이해하시고 이 소풍을 위해 그녀는 일부러 레크레이션 강사까지 섭외해뒀다. 자, 제일로 눈이 크신 분 누구? 가만 서 계셔봐. 노경반 뭐지? 자, 각 반에서 인간성이 제일로 들어온 엄마.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들어와. 인간성이. 자, 아이고 인간성 제일로 들어온 엄마들 다 네 분. 자, 내가 인간성 최고 들어. 아프다고 하소연하기 바빴던 어르신들. 그러나 오늘은 얼굴이 활짝 폈다. 이환예 팀장도 덩달아 신이 난다. 몇 년 전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따뒀던 욕심 많은 그녀.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놀고 활짝 웃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점점 노령화되는 금산. 이왕이면 고향인 금산에 머물면서 건강한 노년의 삶을 도와주고 싶은 게 그녀의 마음이다. 퇴직 후에는 노인복지 사업을 할 청사진도 이미 그려놓은 그녀다.
그녀에게 주어진 일뿐 아니라 그 이상을 어르신들을 위해 해왔다. 그리고 그 덕분에 건강해졌다는 말 한마디에 행복해하는 그녀이기도 하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하나로 오늘은 금산 재원으로 출장을 나왔다. 따뜻한 가을볕에 잠시 쉬는 그녀. 그러다가도 마을 사람 인기척에 금세 기운이 난다.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셔? 얼른 오셔야지. 얼른 오셔요. 왜 이렇게 조용하셔? 요즘 금산은 인삼을 재배하고 다듬고 가공하느라 한창 바쁜 시기. 그래도 그녀가 왔다는 소식에 꽤 많은 주민들이 회관에 모였다. 세 번째 맨날 계속 내가. 안 빠졌어 나는 한 번. 한 번 더. 아이고. 어르신들의 관절 강화를 위해서 기공 체조부터 시작한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넓게 펴주세요. 손에다 걸쳐가지고 이렇게 근육량을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내가 버틸 수 있는 거를 힘을 주면서 버티시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반대로. 다른 곳과는 다르게 이환예 팀장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노래가 꼭 빠지지 않는다. 그녀는 어르신들이 잘 아는 노래에 건강 정보를 개사해서 만들었다. 어르신들은 뇌졸중이나 골다공증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익히기 마련. 신명도 덩달아 생기니 건강에는 일석이조다. 뭐 바빠도 할 수 없죠. 여기 먼저 오늘 나와서 건강 체조나 여러 가지 배우기 위해서 나왔죠. 성의껏 교육을 받아서 100세까지 무난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녀의 이런 노력 덕분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받기도 했다. 채를 썰어 주시는 거예요. 좀 한번 볼게요. 좀 눈치껏 어떻게 하세요? 좀 물을 국물을 주말이라고 가만히 있을 그녀가 아니다. 틈틈이 요리를 배운다. 바쁘다는 핑계로 늘 소홀했던 가족들에게 아내 노릇, 엄마 노릇도 제대로 하고 싶다. 가족들한테 평소에 못 해준 게 미안해서 그 웰빙 음식을 좀 배워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주려고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 요리는 손수 챙기는 그녀다. 아이고, 우리 출장 가서 이거 명색이 금산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인 그녀가 가족의 건강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또 상하지 않게 해가지고. 떡은 어디서 났어?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열심인 그녀. 딸에게도 자랑스러운 엄마다. 볶게 해주려고. 매사에 너무 적극적이시고요. 참 너무 활달하시고 항상 재치도 넘치시고 참 배울 게 많은. 어쩌면 가족들에게 늘 당당한 아내이자 엄마로 서고 싶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지도 모른다. 요즘 그녀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도전하기 위해서 밤마다 공부를 한다. 그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 지역사회 노인복지 쪽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노인분들을 위한
그 복지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그 어르신들이 그 노후에 그 건강하게 예,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환예 팀장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그녀의 노래 한 자락에 우울을 날려버리는 금산 어르신들. 그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지킴이. 금산댁은 오늘도 외출 중이다. 환한 대낮, 산타가 나타났다. 그 산타는 찐빵을 들고 온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빵은 진짜 이 빵이 진짜 맛있는 빵이고 먹으면 복이 오는 빵이요. 아셨죠? 보기에도 소담스러운 찐빵. 하나씩 집으셔. 자, 하나씩 집으셔 그냥. 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빵들 잡으셔.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찐빵에 담긴 정이 사람들을 저절로 미소 짓게 한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사랑의 찐빵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 넉넉한 마음 씀씀이에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모습에 행복한 찐빵 할아버지. 찐빵만큼 따뜻한 세상이다. 높아진 가을 하늘에 쌀쌀해진 날씨. 딱 찐빵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대전 노인복지관 한 모퉁이의 건물. 이른 아침부터 할아버지 손놀림이 바쁘다. 한 번에 척척. 제법 능숙한 솜씨로 동글동글 빚어내는 손놀림. 찐빵 만든 지 벌써 8년의 경력이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찐빵 만드는 법을 배운 강봉섭 할아버지. 노후의 삶에 돈을 벌어보자고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대가 없이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익혀둔 기술이었다. 찐빵에 속을 채우듯 사람들 마음에 따뜻함을 채워주고 싶었다. 대전의 달동네 대동. 무료 급식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혼자 끼니를 해결하기 불편한 사람들에겐 고마운 곳이다. 할아버지도 종종 이곳을 찾는다. 맞으셨어요? 예. 나도 팀에서 됐어요. 안녕하세요. 맞아. 됐어요. 나도. 그러신 사람을 찐빵 먹어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사람들. 8년 동안 찐빵을 만들어 나눠주면서 사랑의 찐빵 할아버지로 꽤 알려졌다. 할아버지가 준비한 찐빵도 같이 봉지에 담아 준비한다. 맛있는 식사 시간. 할아버지도 배식에 나섰다. 잘 드셔. 예. 사람들이 배불리 밥 먹는 동안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 혹시 사람들이 그냥 갈까봐 입구를 지키고 섰다. 작은 찐빵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게 할아버지 욕심이다. 하나씩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찐빵 봉지. 수지 맞은 날이다. 이거 먹으면 또 저녁 안 먹어도 되겠어요. 든든하고. 오늘 수지 마셨니?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았어.
빵 하나에 즐거운 사람들이다.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 바로 잔뜩 부푼 찐빵이 모락모락 김을 내며 쪄졌을 때다. 그 찐빵을 받아든 사람들이 행복해할 얼굴을 떠올리면 할아버지 마음은 찐빵보다 더 부푼다. 70년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던 할아버지. 봉사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보람을 맛봤다. 노인들이라는 것은 경로당에 앉아서 누가 갖다 주는 것만 이게 받아먹는 걸로만 이게 생각하고 이게 세월을 보내다가 뜻밖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내 손으로 직접 빵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만들어서 뭐 상대 노인들한테 주니까 뭘 받는 것보다는 뭐 주는 그 즐거움이 더 몇 배나 큰 것을 생각하고 할아버지의 찐빵 나누기. 봉사의 시작은 소박했다. 이쪽에 여기가 그 한 병원과 인연이 닿으면서 옥상에 천막을 치고 찐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옥상에서 2년 정도 찐빵을 만들었다. 빵 만드는 타임은 여기다 놓고 소선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빵 만들어서 문은 저쪽에다 내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회장님 고생 그때 많이 하셨고 저희가 독거노인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네. 한 5년 정도 젊었으니까 근데 뭐 고생이라고 처음에 시작해서 고생은 하기는 했었지. 그렇죠. 그렇지만 고생으로 알고 했으면 못했죠. 맞습니다. 즐거움으로 알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진짜 것이지. 신바람 나게 했었어요 그때. 아이 그러면 왜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처음 찐빵을 만들기 시작한 걸까? 집에서 이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는 노인들을 모셔다가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한 시간 반 내지 이렇게 한 2시간가량 물리치료를 받게 돼 가요. 그러면 이 3층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올라올 때는 그래도 뻣뻣하게 올라오는데 내려갈 때는 허리가 굽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뭔가 여기서 찐빵이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먹게 해서 이게 보내드리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빵을 만들기 시작했었죠. 그랬더니 만들어 주었더니 너무나 그 노인들이 옛날 생각난다고 하면서 이뭐 허리를 이제 허리를 펴진다는 모습까지 하면서 그 빵을 들고 내려가는 모습이 너무 즐겁고 그래서 빵을 계속 만들었죠. 할아버지 작업장은 병원과 교회를 전전하다 얼마 전 노인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할아버지 기술은 전문가 수준이다. 눈대중 손대중으로도 찐빵 반죽의 배합과 배율이 척척 맞는다. 처음 찐빵을 배우려고 마음먹었을 때 시장 찐빵 노점상에게 무작정 찾아갔던 할아버지. 주인을 간신히 설득해서 찐빵 기술을 익혔다. 그러나 결정적 노하우는 안 가르쳐주는 바람에 실패도 여러 번 했었다. 빵을 만들어가지고 노인들한테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안 일러주더라고요. 이제 5일째 될 때 내가 그 사람도 젊은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걸 시간을 뺏는 것이 좀 미안해서 봉투에다 돈 5만 원을 넣어가지고 갔었어요. 받고서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찐빵 만들기에 성공했을 때처럼 요즘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건 요 반죽 기계. 이곳 노인복지관으로 이사 오면서 대전시에서 할아버지에게 기계를 기증했다. 반죽하는 게 늘 힘에 부쳤었다. 힘들이지 않아도 할아버지 손반죽보다 더 잘 되니 여간 흐뭇한 게 아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숭례문 화재 사건, 큰 사고 현장마다 할아버지는 1000개나 되는 찐빵을 가지고 가서 조문객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줬었다. 그 많은 반죽도 직접 손으로 했는데 사실 힘이 드는 일이었다. 여름이는 진짜 반죽하는데 아주 그냥 너무 힘이 들어서 온 반죽 한번 해내려면 온 몸에다 메리어스가 다 젖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욕보고 만들어준 만들어가지고 가서 가지고 가면은 그 노인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살지 못한 노인들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빵을 이제 내가 여생이 다 할 때까지는 빵을 만들어서 봉사하다 주게 해왔어. 하나씩만 집어요.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만들어 점심시간이면 산타처럼 사람들에게 찐빵을 나눠주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수고 덕분에 사람들은 찐빵 한 입에 속이 든든하고 마음까지 흐뭇해진다. 찐빵에 담긴 따뜻한 정을 사람들이 모를 리 없다. 안 주면 어떡해야? 이것도 안 주면. 야, 가만히 있으면 이걸 누가 줘? 한 개라도 이렇게 주는 게 고맙지. 아이고 참 진짜 얼마나 고마우시오. 우리를 막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셔. 학생 여러분 차렷. 그래서 선생님께 경례. 할아버지는 대전 노인대학에서 3년째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다. 노인대학의 굳은 일도 기꺼이 도맡아 하고 살림살이도 챙긴다. 이것도 봉사한다는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노인대학 학생들이 경주로 나들이를 가는 날. 할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여행 준비를 하고 필요한 물건도 일일이 사뒀다. 혹여 긴 여행길이 지루할까 차 안에서 직접 서빙도 한다. 점심시간 식사를 챙기는 것도 할아버지의 목. 모두 식사를 해야 안심하고 할아버지도 밥을 챙겨 드신다. 유치원생 데리고 나들이 나온 선생님처럼 일행들 하나하나 챙기는 할아버지. 나는 또 여기 미국서 오시는 분들 줄 알았네. 하도 멋져서. 어디 가시? 예? 아, 우리 회장님도 오셨네? 어? 여행 다니다 보면 뒤로 처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 예, 가셔야 돼. 큰일 날 뻔했네. 회장님이 안 오셨어. 우리 고향 할아버진 그럴 때마다 나타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길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 항상 뒷전에서 사람들 뒷바라지 하느라 바쁜 할아버지. 남 뒷바라지하는 게 좋으세요? 근데 그것이 이제 봉사로 알고 활동하는 거죠. 좋은 것보다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 무슨 뭐 학생회장이라는 것이 무슨 뭐 명예가 있고 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그냥 의지해가면서 내가 사랑의 찐빵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빵을 나눠주면서 뭔가 단체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도 이제 재미도 있죠. 할아버지가 사는 아파트의 경로당. 경로당 한 벽면이 상으로 도배를 했다. 모두 할아버지의 상장. 할아버지는 이 경로당의 기둥이다. 그리고 다 잘하셔. 뭐고 다 1등이요. 사방 댕기면서 그냥 우리 다 벌어다 먹이고 별거 다 하신다고. 뭘 벌어오셨어요 이렇게? 아이고 없는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아이 쌀까매도 싸는 거 봐요. 라면이고 막 그냥 떡도 얻어오고 별거 다 해요 그냥. 숟가락만 들고 와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라면이며 쌀까지 할아버지가 가져다 놓았다.
덕분에 경로당은 늘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고 푸짐한 먹을거리가 넘친다. 자주 모여 한솥밥을 먹다 보니 정도 더 돈독해지는 이웃들. 할아버지도 사람들에게 경로당 나와서 즐겁게 있으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이웃들의 화합을 위해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왔다. 밤 11시만 되시면 잠도 안 주무시고 리아카를 가지고서 분리수거통에 가서 박스나 신문, 병 등을 수집에다가 참 이렇게 모으시고 그거 팔아가지고 또 돈 나면 회원들 뭐 해주고 회원들 국수를 사주고 또 떡을 빼가지고서 설 때는 말이요 설날은 떡을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진 노인회장을 맡아 봉사활동이 우수한 경로당으로 이끌면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아파트 옆에 있는 1600평의 공원을 관리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해 팔아 불우한 노인을 앞장서 도운 따뜻한 마음에 대한 상이었다. 공원 청소에 앞장서고 쓰레기 더미 뒤지며 재활용품 수집하느라 늘 남루한 옷을 입고 살았던 할아버지. 일흔 여덟이면 이제 편하게 쉬어도 될 나이건만 봉사활동하느라 바쁜 남편이 아내는 안쓰럽다. 당신 내가 옛날에 그냥 아주 험한 옷을 입고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지러 다닐 때 창피스러운 생각 들었죠? 아이 그거야 말이라고 그래요. 창피했지. 나는 왜 그런 옷을 입고 찍어도 아무도 거식이 없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벌어서 그냥 빵이라도 만들고 우리 주민들이나 노인들한테 뭐 참 명절 때 뭐 송편해 먹으라고 쌀도 넣어주고 너무 남한테 뭘 주는 생각밖에는 딴 뭐 부끄럽거나 이런 생각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당신한테 겁나게 그 미안한 생각을 갖는데 그럼 찐빵 산타가 또 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랑의 찐빵. 사랑의 찐빵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 자, 여러분들 빵들 하나씩 잡아봐. 드셔. 58이라는 68이나 된 줄 알았어 나는. 아이고 참. 빵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면 얼굴이 막 기분이 좋아. 내가 할머니들 주니까 가는 곳마다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고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쳐줘서 내가 안 늙는 게요. 사람들이 찐빵을 받아들 때 보내는 미소와 고마워하는 마음. 그건 할아버지가 받는 선물이다. 밤이면 이 빵에 대한 꿈을 내가 수도 없이 꿨어요. 수도 없이 꾸다 보니까 내가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빵을 만들 적에는 그냥 문만 열으면 아이들이 와서 할아버지 빵 달러 오라 하고 노인들도 그냥 찾아와서 그 빵 하나씩 따뜻한 놈을 받아가는 그 모습을 고맙다는 소리 이렇게 참 듣는 소리가 너무나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감사하다 고맙다 소리는 아마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이다. 이 수많은 빵을 줄 때마다 고맙다는 소리를 하고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아가며 살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데까지는 만들어서 봉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작은 찐빵 하나로 세상에 전하는 따뜻함. 역시 찐빵 덕분에 인생 후반에 만난 삶의 의미. 찐빵이 보여준 작은 기적이다.